안녕하세요. 남브람입니다. 오늘은 이 사진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이 사진 의문의 사진이다 이렇게 불려요. 이거 매우 특이한 사진입니다. 여러 연구와 6.25 전쟁 관련 자료에서 이 사진 속의 시간, 장소, 사건을 달리 해석해 왔어요. 분명히 사건은 하나일 텐데 해석이 달라요. 대부분 뭐라 그러냐면 1950년 중공군이 10월 이후에 참전했을 때 퇴각하는 미군이다. 혹은 1951년 일사후퇴 당시의 모습이다. 이렇게 설명한 것도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둘 다 사실과 다릅니다. 이 사진은 6.25 전쟁 발발 직후에 촬영된 것입니다. 이때 당시에 한국에 파견 나와 있던 연합통신 기자가 촬영한 것인데 사진 뒷면에 메모가 돼 있죠. 1950년 6월 28일 미 군사고문단이 김포 비행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도 조금 다릅니다. 전쟁통에 너무나 바쁘고 정신이 없고 한국 시간과 미국 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또 지금 현재 있는 이 장소가 전쟁통이 어딘지 정확히 모르잖아요. 그래서 약간의 오류가 발생한 것 같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사진은 6월 27일에 촬영한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김포 비행장이 아니라 수원으로 내려갔다가 서울로 가는 길이에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은 지금 왜 서울로 가고 있을까요? 북한군이 지금 빠른 속도로 남진을 해서 국군 전방부대들이 퇴각을 하고 있고 서울 함락이 얼마 남지 않은 사실은 절망적인 순간이잖아요. 그리고 이 사진 속에 이 사람들은 미 군사고문단인데 왜 복장이 저럴까요? 장구류도 제대로 갖추지 못한 모습, 철문은 또 왜 저렇게 삐딱하게 쓰고 있을까요? 그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미 군사고문단 누구인지 오늘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미 군사고문단은 누구이며 그들의 임무는 무엇이었을까? 미국은 일본군 무장해제 그리고 군정작전을 위해서 한반도에 진주했던 미군이 철수한 이후에 이 한반도의 상황을 감시하고 한국 정부 및 군에 조언하기 위해서 이 군사고문단을 남겨놓기로 했어요. 이것이 1949년 7월 1일의 일입니다. 그때 군사고문단의 규모는 241명 정도 됐고 부대 고유 명칭도 줬어요. 제866 부대. 군사고문단은 엄연히 말하자면 군대입니다. 이것이 나중에 정원이 500명까지 늘어나죠. 1950년 6월 25일 당일의 기록이 있는데 이때 미 군사고문단은 장교가 181명이었고 부사관 및 병사를 합쳐서 286명, 총 467명이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조언해 줄 것, 지도해 줄 것이 많았다는 것이죠. 이 군사고문단의 가장 중요한 임무는 무엇이었냐면 국군 교육훈련이에요. 사단하고 연대 사령부의 영관장교급 고문관, 미군, 그리고 그 팀이 배치가 돼서 국군의 교육훈련을 지도를 했어요. 그리고 전시작전 계획도 수립을 했습니다. 군대는 당연히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한국군은 지금 창설된 지 얼마 안 돼서 전쟁 계획을 수립할 만한 능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같이 함께 작전 계획을 만들고 있었어요. 군사고문단이 실제로 했던 활동들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죠. 첫 번째, 야전부대 교육훈련 지도 및 사령부 지휘통제 조언. 두 번째, 작전계획 작성. 세 번째, 북한군 정보 판단 및 전쟁 징후를 미 육군에 보고. 네 번째, 난파된 북한군 게릴라 소탕 작전을 지원한다. 이러한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그런 부대였습니다. 그들이 지금 아까 그 사진의 모습으로 터덜터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더 궁금하시죠? 1950년 6월 25일 새벽 4시로 가보겠습니다. 북한군 공격이 시작됐어요. 군사고문단, 그 고문관, 팀, 이들이 최전선 및 서울 인근에 있었죠. 휴일 새벽의 기습이었기 때문에 통신이 보장되지 않았어요. 그러한 가운데 고문관들은 지금 인편을 이용해서 서로 연락을 주고받으면서 대책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군사고문단이 아침 7시에서 8시 사이에 내놓은 첫 번째 대응 방안, 그것은 이것이에요. 최소의 인원을 국군의 작전 수행의 조언자로 잔류시킨다. 대다수의 인원은 일본으로 철수한다. 전면전이 일어나면 최소한의 인원만 남겨놓고 일본으로 철수하는 것이 계획된 프로토콜이었어요. 이런 대응 방안을 세운 군사고문단은 굉장히 분주해지는 것이죠. 전쟁 와중에 상황을 전파해야 되고
인원 및 물자를 이동하는 것, 이것이 쉽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군사고문단이 6월 25일 09시경에 주한미 대사관으로 가는 거죠. 존 무초 대사와 함께 상황을 토의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때 무초 대사에게 소개작전, 전쟁이 발발했을 때 불필요한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전투에 기여하지 않은 요원, 그리고 일부 물자 이런 것들을 전투 장소 밖으로 빼내는 작전, 이것이 소개작전이에요. 소개작전을 시행할 것을 승인해 주십시오 하고 미국의 대표인 무초 대사에게 건의를 하는 것이죠. 무초 대사가 처음에 반대했어요. 안 됩니다. 명확한 정보 판단, 그리고 미 본토로부터의 지침을 받기 전에 우리가 마음대로 빠지고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소개작전을 실행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지금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그런 작전을 취하면 얼마나 혼선이 생기겠습니까? 그렇잖아요. 머리털 노랗고 눈 파란데 이런 사람들이 눈에 띄잖아요. 단체로 일본으로 철수한다고 생각해봐요. 얼마나 한국에 혼선이 일어나겠어요. 이거를 무초 대사는 걱정하고 불허한 거예요. 근데 6월 25일 야간 22시가 됐을 때 상황이 다르죠. 북한군 전면 남침, 탱크까지 들어오고 극동군 사령부에서 전문이 하나 와요. 극동군 사령관 명의로 된 철수 지시가 내려옵니다. 뭐라고 그랬냐면 미국의 모든 기관 및 소속 인원들은 주한미 대사의 통제하에 철수하라. 이 지시가 내려와요. 이제 지침이 내려왔으니까 무초 대사도 오케이 하죠. 철수를 시행해라. 이렇게 지시를 합니다. 자, 이제 막 정신이 없죠. 전쟁통에 철수를 하려고 막 준비를 자기들끼리 했는데 대사가 안 된다고 그래서 야 도루가 얘기했는데 지금 철수 지시가 밤 10시에 내려온 거잖아요. 극동군 사령부 주한미 대사의 공식 철수 지시가 하달되고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갑자기 또 전문이 한 통 날라와요. 이번엔 누구한테 날라오냐면 워싱턴에서 극동군 사령부에 있는 메가더 장군에게 급보로 날라옵니다. 뭐라고 그러냐면 군사고문단 요원들이 가능한 한 한국군에 좀 많이 남도록 고려해 주십시오. 현지 지휘관이 이미 지시를 내렸기 때문에 국무부 장관이라고 하더라도 개입을 할 수는 없지만 고려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 일단 지금 철수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고 미 국무부는 판단을 한 것이죠. 그래서 당시 군사고문단 단장 대리직을 수행하던 라이트 대령이 급히 일본을 출발해서 김포 비행장에 도착합니다. 왜? 철수 취소, 다시 철수 인원을 줄여라. 이게 막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상황을 직접 통제하기 위해서 대리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라이트 대령이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취한 조치가 무엇이었느냐? 명확하죠. 잔류조, 철수조 딱 나눕니다. 그리고 차후 임무를 부여하는데 라이트 대령이 고문관들하고 토의한 후에 딱 지시해요. 딱. 한국군 육군본부에 33명, 후방지역 대구 부산 사령부에 56명이 남는다. 나머지는 철수한다. 일본으로. 시행착오가 있긴 했지만 이렇게 교통정리를 해줬기 때문에 6월 27일 아침 9시경부터 한국에 있는 미국인들이 항공편으로 철수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제 이 극동 공군의 수송기가 김포, 수원 비행장으로 나눠 가서 일본으로 이제 이들을 실어 나르고, 그리고 공중에는 극동 공군의 호위 전투기가 떠 있는 거죠. 급박한 상황입니다. 이때 한국군 육군 본부에 파견되기로 했던 고문관 정신이 없는데, 더 정신이 없는 건 뭐냐면 다시 가려고 보니까 이게 육군 본부가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 거예요. 육군 본부가 서로 교신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데 얘기 안 해주고 어디로 간 거예요. 천신만고 끝에 육군본부가 시흥으로 이동했다는 얘기를 들어요. 6월 27일 11시경에 육군본부가 시흥으로 옮기는데 라이트 대령이 시흥에 막 도착했을 때 전문이 하나 더 와요. 전문의 이 송신자는 누군가 이렇게 봤더니 메가더 장군이에요. 메가더 장군이 전문에 이렇게 보내요. 진해하는 라이트 대령, 전쟁 전 각자 위치로 복귀. 곧 중대한 명령이 하달될 것임. 행운을 비네. 전쟁 전 각자의 위치로 가라는 건 뭡니까? 아까 뭐 육군본부로 몇 명, 후방 사령부로 몇 명, 그게 아니라 지금 싸우고 있는 최전선 한국군 각 사단 및 연대로 원래 위치로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곧 중대한 결정이 하달될 것임. 이건 나중에 밝혀지지만 뭐냐면 한국군의 미 지상군을 파병한다는 대통령의 성명서, 이게 발표될 거란 내용이에요. 6월 27일이니까. 자, 이 전문을 확인하자마자 라이트 대령은
연락장교를 급히 수원 비행장으로 보내죠. 수원 비행장으로 왜 보낼까요? 일본으로 가려고 대기하고 있던 군사 고문관들, 이때 수원 비행장에 아까 그 인원 빼고 100명 정도가 일본으로 가려고 막 대기 중이었어요. 왜 김포가 아니라 수원이냐? 김포에서 일본으로 가려고 하는데 북한군이 막 내려와가지고 김포 비행장에서 이때 김포 전투하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김포 비행장을 못 써요. 김포 비행장 못 쓰니까 수원 비행장으로 또 내려가고 거기 100명이 모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연락장교에 철수 취소 지시를 받고 다시 이제 이 수원 비행장에 있는 인원들은 전방으로 가야 되는 것이죠. 지금 대략적으로 상황은 알고 있잖아요. 북한이 전면 공격을 했고 한국군이 속절없이 밀리고 있고 얼마 안 가서 서울이 함락될 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방으로 가는 이유는 뭐냐면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인명을 집어넣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조치만이 우리의 유일한 희망이다. 이 얘기를 메가더 장군이 하거든요. 지금 주한미 군사고문단도 마찬가지예요. 서울을 함락하고 한반도 전체를 휩쓸기 전에 조금의 시간이라도 벌기 위한 절망적인 조치가 지금 이 주한미 군사고문단의 고문관들을 국군의 사단과 연대, 최전방으로 보내는 이 조치인 겁니다. 이때 또 라이트 대령이 얘기도 하죠. 한국군 육군 총참모장, 지금으로 따지면 육군 참모총장 최병덕 장군을 만나서 현 시간부로 군사고문단은 원래 파견되어 있던 원대로 복귀해서 전방 사단과 연대에 전쟁 지도를 하고 조언을 할 것입니다. 얘기를 하고 차를 타고 이제 서울로 가잖아요. 이 서울로 차를 타고 가는데 누가 저기 이렇게 있는 거예요. 한 무리에 도보이동 부대가 막 지나쳐요. 딱 보니까 미군이야. 라이트 대령은 이제 그 부대가 뭔지 아니까 지나가는데 그때 그 연합신문 기자가 뭐지 하고 돌려서 사진을 찍은 거예요. 차 위에서. 그게 이 사진입니다. 수원 비행장에 대기하고 있던 고문관 및 그 팀, 왜 저렇게 터덜터덜 걸어가느냐? 외교관, 선교사, 외국 주요 인사 먼저 철수시키기로 했잖아요. 거기에 차량이 다 투입되고 이 군사 고문관들은 지금 수원에서 서울까지 30km를 걸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6월 27일 저녁 6시에 서울 외곽에 이들이 도착을 하죠. 자, 지금까지 기술한 전후 관계를 알고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 사진 속 미군들이 왜 저렇게 초라한 행색을 하고 있으며 복장과 장구류가 좀 엉망인지 이해할 수 있죠. 이 사람들은요, 6월 25일 새벽 4시 이후로 한 번도 제대로 먹고 쉬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이틀 만에 전방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육군본부 찾아서 시흥으로, 그리고 다시 수원으로 내려갔다가 도보로 서울에 다시 올라가는 중인 거예요. 1시간도 제대로 못 쉬었을 거예요. 쉬고 있었을까요? 쉬는 시간이 있었다고? 아니죠. 외교관, 선교사, 외국 주요 인사들 그 호위하고 엄호하는 그 임무에 투입이 됐었겠죠. 자, 이 얘기를 듣고 사진을 다시 한번 보시죠. 이들은 북한군의 침공에 맞서 싸우고 있는 국군의 각 사단 연대로 다시 돌아가서 함께 연합작전을 수행하기 위해 전장 속으로 급히 뛰어들고 있는 미군의 모습인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감정이입을 한번 해보죠. 지금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겠어요? 나라면, 내가 이 사람이라면.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아, 이 사람들 굉장히 절망적이고 굉장히 기운이 빠지고 슬프고 우울하고 기분이 안 좋겠구나. 근데 여러분, 우리가 또 역지사지를 해보면 다를 수 있어요. 여러분이, 제가 임무를 맡은 군인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의 임무는 전방에서 싸우고 있는 한국군의 정신적인 파트너가 되어주는 것이고 동고동락하는 것입니다. 근데 한국군이 지금 위험에 처했어요. 목숨이 경각에 놓였어요. 근데 나는 철수하라는 지시를 받아서 수원 비행장에 가 있어요. 근데 지금 수원 비행장에 가 있다가 전방으로 가서 한국군을 도와주라는 지시를 받았어요. 물론 내 목숨이 위험에 놓일 수도 있어요. 전황이 굉장히 불리해요. 그런데 한편 기쁘지 않을까요? 자기의 본분을 다할 수 있어서? 군인으로서 자기가 받은 소명을 다할 수 있어서? 물론 지금 이 사진을 보면 얼굴이 지금 다크서클이 지금 무릎까지 내려왔는데 그거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맨날 며칠을 잠을 못 자서 그렇고 단 한 명도 빠짐없이 전방으로 간 이유는 자기 자신의 소명 받은 대로 한국군을 도우러 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도 이 군사 고문단은 저스맥이라는 기구로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
6.25 전쟁이 발발했을 당시 서울에 남아있던 주한미 군사 고문단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한 장의 사진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다음 강의에 더 흥미로운 소재를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